뿅. 선생님입니다. 아, 태풍 덕분에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 선생님 일요일 날 학교에 와서 수업을 요새 그 원격 실시간으로 될지 안 될지 뭐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일단 그냥 영상 찍어서 한번 미리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학교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 됐는데 4시 20분이네요. 여러분 이 영상 보는 시점에는 태풍이 열심히 우리 지역을 지나고 있을 텐데 무사히 지나가서 내일은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해볼까요? 어디 갔나? 별과 외계 행성계. B반, C반 오늘 화요일 수업인데 쌤이 알기로는 그 첫 시간일 겁니다. 월요일 날 C반 있긴 한데 C반 이 앞단은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아서 쌤 생각에는 그냥 요걸로 B반, C반 다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좀 근사하죠. 우주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낭만이 있죠. 이번 단어는 별과 외계 행성계 그리고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이라는 큰 두 단원으로 있고, 시험은 아마 첫 번째 단원의 절반 정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여기 좀 나가 볼까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노? 선생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줄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친구들 뭐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딱 뭐 대충 보니까 눈치는 챘죠. 밤하늘 별자리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요. 워낙 프로그램이 좋아서. 지금 실시간으로 밤하늘을 보여주는 지금 이 시간에 밤하늘입니다. 달도 있네요. 달이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한다고 유료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그 전에 이 무료도 있는데 무료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 확대하면은 좀 달 화면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는데 해상도가 떨어졌는데 역시 유료를 사니까 아주 끝내주죠. 어, 유료 얼마짜리냐면 26,000짜리입니다. 수업하려고 좀 그금을 썼습니다. 어, 여기 좀 뿌옇게 보이는 게 있죠. 뿌옇게 보이는 게 아마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은하수는 뿌연 것이 다 사실은 별이죠. 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가 하나 지났는데 인공위성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가운데 보입니까? 예, 예, 요놈. 인공위성이었고, 다시 은하수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와, 비력수로 많죠. 정말 많죠. 이 무료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여주진 않았는데, 아, 돈을 좀 내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오늘 수업 끝에 선생님 좀 얘기하겠지만, 한 번쯤 이 프로그램 무료라도 한번 깔아서 체험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내용도 있지만은 그거 체험하는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별과 외계 행성계죠. 우선 별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별, 그 다음 장 보죠.
어, 제목이 이제 별의 물리량인데, 물리량 하면은 뭐가 물리량이죠? 사람으로 치면은 키, 몸무게, 또 뭐가 있겠노? IQ?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사람의 스펙,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별은 뭐 물리량이 뭘까? 어, 퍼뜩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별의 크기 얼마나 클까? 둘째, 어, 별의 질량, 별의 온도, 혹은 별의 거리,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별의 온도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별의 온도는 별의 물리량 중에서 그 우리에게 어떻게 관측이 되느냐, 어떻게 관찰되느냐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그리고 같은 별의 현재 상태를 설명해주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온도로부터 별의 많은 데이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좀 이런 얘기 좀 하긴 그렇지만은 그 학생으로 치자면은 내신 등급으로 학생의 뭐 학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것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별에 있어서는 별의 그 물리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최초의 어떤 양이 별의 질량이라면 현재 별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물리량이 별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 별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다음 페이지. 자, 밑에 그 별이 한 쌍이 보이죠? 이 한 쌍이 뭐냐면 하나는 알비레오, 아니 알비레오인데 이 두 별이 하나는 파란 별, 하나는 붉은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별은 사실은 별 상관없는 별인데 그 그냥 우리 시선에 나란히 있어서 둘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시선 방향에 나란히 있는 별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교과서에서 보여준 것은 독특하게 하나는 유난히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 별이라서 그렇죠. 그럼 도대체 실제로 별의 색깔이 이렇게 있느냐? 별의 색깔이 있습니다. 점으로 보이지만 별은 어, 좀 그 빛을 모아서 보면 이렇게 색깔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죠. 지금 노란 별도 있습니까? 노란 별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다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별의 색깔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분광 관측이라고 한다 그러죠. 분광 관측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1학년 때 했습니다. 1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요, 요 제목 여러분 좀 장난하나 모르겠습니다. 통합과학 때 했죠. 1학년 때. 1학년 수업 때 한 건데 통합과학 수업 시간에 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75%가 뭐다? 수소였죠. 수소. 나머지 24% 정도는 뭐다? 헬륨이었죠. 그리고 1% 정도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수소, 아니 산소, 탄소, 질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꼴랑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그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빅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생각날 겁니다. 그 아이고 그것을 알아낸 원리가 바로 이제 이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요 안에 보이는 것처럼 프리즘으로 이렇게 삼각형 유리 있죠. 프리즘으로 펴보면은 빨주노 모든 색깔에서 빈틈없이 다 색깔이 다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인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별의 대기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 대기가 있죠. 대기가 테두리 뭐 지구처럼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떤 특정한 색깔들은 흡수가 되어서 까맣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름은 뭔가가 빛이 흡수된 스펙트럼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흡수 스펙트럼 왜 생기느냐? 가만 보니까 이 별의 대기에 있는 기체들이 그 자기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그 특정한 색깔의 빛을 흡수하는 바람에 흡수 스펙트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왜 그 파란색 색종이가 있다. 그러면은 파란색 색종이는 파란색을 흡수해서 파랗게 보이는 겁니까? 파란색을 반사해서 파랗게 보이는 겁니까? 파란색 색종이는 본질이 파란색인 거지만은 사실은 파란색을 되게 싫어하는 애예요. 그래서 파란색만 반사하니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 흡수 스펙트럼의 그 특정한 부분이 검게 흡수가 돼서 안 보이는 것은 그 별을 구성하는 대기가 특정한 색깔, 그 색깔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거꾸로 흡수 스펙트럼을 그 관찰을 하면 이 별 대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하늘에,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그 관찰을 했더니 대단하죠. 그거 어떻게 다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했더니 75% 정도가 다 수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교과서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이런 그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원소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이거였죠. 아까 얘기했던 75%는 수소, 나머지 헬륨, 그리고 이 1%도 안 되는 찌끄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 실리콘, 규소, 뭐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겨우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자, 이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제 제목 있죠. 그 별의 스펙트럼과 표면 온도. 우리 좀 그 제목을 대충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목은 아주 중요하죠. 별의 스펙트럼과 별의 스펙트럼과 표면 온도, 무엇의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겠죠. 즉 별의 스펙트럼을 잘 관찰해 보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온도를 재려면 온도계를 우리 몸에 갖다 대든지 아니면 뭐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뭐 갖다 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온도계를 뭐 갖다 꽂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 그 온도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방금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추정. 원래 그 온도계를 우리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꽂는다든지 귀에 꽂는다든지 하면은 온도를 우리 체온을 측정하죠. 측정하는데 측정과 추정은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직접 그 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온도와 관련된 다른 것으로 그 온도를 미루어 짐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에는 스펙트럼으로 별의 온도를 추정한다라고 하죠. 아까 1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있죠. 어떤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온도도 있다는 거죠. 자, 별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관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유명하신 분이 있죠. 피크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버드 천문대 대장인데 이 선생님이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별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많은 별들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좀 뭔가 그룹을 짓고 싶은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수소 흡수선의 색이었거든요. 그 스펙트럼 흡수선 중에서 수소의 스펙트럼이 제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센 정도에 따라서 제일 세면 A형, 제일 약하면 P형까지 해서 A, B, C, D 쭉쭉쭉 해서 P형까지 다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별에 대해서 좀 더 그 연구를 다 하고 나니까 별은 뭐 수소 흡수선의 세기보다는 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온도더라. 별의 표면 온도더라. 해서 그거 아니네. ABCD 이제 그룹은 다 지었고 이 그룹들을 온도에 따라 다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정리해 보니까 어, O형 별이 가장 온도가 높고 M형 별이 온도가 가장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재배를 했더니 O, B, A, F, G, K, M 순서가 됐습니다. 자, 요것은 그 천문학을 배우는 이 분광형을 배우는 지구상의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이 순서 외워야 됩니다. 순서 O, B, fine, girl, kiss me. 억수로 예쁜 소녀야, 키스 좀 해주라, 뽀뽀해주라 하는 건데 미국 학생들도 이렇게 배우고 아프리카 학생들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우느냐?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별은 온도가 아주 중요한데 온도에 따라 온도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룹을 이렇게 지었더니 O형, B형, A형 쭉쭉 가서 M형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O형이 가장 뜨겁다는 거, 그리고 M형이 가장 차갑다는 거. 뭐 차갑다 하긴 그런데 여하튼 별 중에서는 이 정도 되면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이 이 G형인데 G형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이 G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중간쯤 되는 매우 평범한 보통의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한 그 그룹을 별의 분광형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교과서에 분광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뜨거운 것부터 차가운 것까지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있고 각각 스펙트럼 무지개 그 별의 무지개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수소 흡수선이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A형의 수소 스펙트럼이 가장 강하게 나오죠. 그죠? M형은 여기 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잘 안 보이죠? 별로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B, C, D 그 네이밍을 했다가 이름을 지었다가 세로 온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지금 이 세로 방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온도 어느 정도 되느냐? O형은 3만 도 이상. 와, 억수 뜨겁죠. 반면에 그 M형은 3,500도보다 더 미만 정도 되는 별이구나, 온도구나. 또 색깔은 보니까 가장 뜨거운 별 O형은 파란색, 그리고 태양은 노란색, 가장 어두운 별은 붉은색, 그리고 더 어두운 별도 있는데 더 온도가 낮은 별은 붉은색에서 좀 이제 그 밝기가 옅어지는 검붉은 그런 색깔로 아마 될 겁니다. 아까 선생님 추정이란 말을 썼는데 이 그 스펙트럼을 보고 별 무지개를 보고 이제는 그 별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별 무지개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별의 온도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고 온도와 관련이 있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의 그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 교과서 방금 선생님 한 얘기 쭉 있는데 요 얘기는 다음 쪽을 보면서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까지만 설명하면 오늘 수업은 대충 끝나겠습니다. 자, 봅시다. 좀 내려오고 가장 눈에 띄는 그래프가 얘죠. 수소죠. 수소는 모든 그 분광형에서 다 관찰이 되죠. 그 중에 A형에서 제일 강하게 관찰이 된다.
M형에서 가장 작다. 근데 다른 거 하나 좀 예를 볼까요?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CA2라고 되어 있습니다. CA2. 이 CA 보통 첨자를 이렇게 잘 안 쓰는데 그리스 문자를 이렇게 안 쓰는데 천문학에서만 이렇게 씁니다. 이 2는 뭐냐면 CA1이 있다면 CA1은 보통의 중성의 그 칼슘입니다. 즉 양성자 계수랑 전자 계수가 같은. 근데 2라고 이렇게 적으면은 그 전자 하나가 도망간, 즉 이온화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가출한 그런 상태의 칼슘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가 이제 가출을 해버린 거죠. 그 경우는 K형에서 제일 잘 관찰이 된다. 그리고 뭐 O형이나 O형 쪽으로 할수록 잘 관찰이 안 된다. 헬륨 하나 더 볼까요? 헬륨은 이렇게 보이는데 B형에서 많이 관찰된다. 그래서 어떤 기체의 흡수선이 어떤 비율로 관찰이 되느냐를 가지고 그 별의 분광형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혹은 또 이론적으로 알려진 거라서 이것을 가지고 별의 스펙트럼을 봤을 적에 아까 앞에 있었던 이걸 보고 여기 어떤 내가 뭐 그 이를테면 B형인 줄 몰랐는데 뭐 헬륨선과 CA2선과 수소 흡수선 비율이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정도 된다면 이 별은 무슨 B형이겠구나, 뭐 A형이겠구나, 뭐 G형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그것으로 바로 아까 또 여기서 봤던 분광형이 판단이 되면 바로 그 별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색깔만으로도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색깔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얘기는 사실은 그 여기 뭐 람다 맥스에 뭐 반비례한다 하는 얘기는 직업 2에서 잘 나오는 얘기인데 뭐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오늘 미션을 주겠습니다. 첫째, 그 학습 일지에다가 뭘 적느냐? 분광형에 대해서 적습니다. 분광형 O, Be a Fine Girl, Kiss Me까지 있죠. 이 등급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얘기하려면 수소 흡수선 얘기 있죠. A부터 쭉 P까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요것을 그대로 온도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야겠구나 해서 나온 것이 그 Be a Fine Girl, Kiss Me다 라는 얘기를 좀 요약을 해서 적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숙제는 선생님 일찍 맞춰주는 대신에 아까 그 스텔라리움 프로그램 있었죠.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좀 가지고 놀아보세요. 해보면 아주 좀 재밌을 겁니다. 지금 밤하늘 모습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 재밌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좋은 그 장난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교실에서 만나면 뭐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새로 받고 복습도 잠시 하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